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 현재 우리를 이해하기 전까지 미래의 우리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샬럿 길먼. 자동차 앞 유리부터 깨끗이 닦아라. 하루는 내 람보르기니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한 10대가 사진을 좀 찍어도 되겠냐며 부탁을 해왔다. 나는 그럼요, 그러세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 학생은 차를 보고 흥분하여 떠들어대더니 이렇게 말했다.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둬야겠어요. 전 이런 차 절대 못 살 테니까요. 이 학생이 내린 결론의 문제점이 보이는가? 이 학생은 자기가 절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없으리라고 믿는 쪽을 선택했다. 그는 앞 유리창 너머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세상을 지각하기로 선택한 방식은 순수해 보이지만 사실 심각한 배반의 위력을 감추고 있다. 이 10대 소년의 지각 선택은 부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년을 영원히 평범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소년의 인생이라는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단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마치고 이렇게 평결을 내린 셈이다. 내 인생에 이런 값비싼 차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결국 소년의 선택이 사고방식에 반영될 것이다. 소년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보호하려고 스스로 세워놓은 앞 유리창 때문에 제한된 시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쇠약하게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각 선택. 앞에서 우리는 선택과 선택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선택은 모두 행동 선택에 대한 내용이었다. 즉, 결과를 발생시키는 물리적 행동 말이다.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행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일까? 행동하고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선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지각선택. 2. 행동선택. 지각선택은 행동선택의 추진력으로 작용한다. 당신이 지각하고 믿는 특정한 생각이 있다면 바로 그 믿음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주유소에서 만났던 10대 소년과 나의 차이는 나는 람보르기니를 처음으로 직접 보았을 때 나도 언젠가는 꼭 한 대 갖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나의 지각 선택은 강력했고 후에 행동 선택에 반영됨으로써 더욱 명백히 실체를 드러냈다. 이처럼 당신은 사건을 당신만의 준거 틀 내에서 이해하고 선택하게 된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을 둘러싼 사건들을 분류하고 꼬리표를 붙인다.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군가는 검은색 레브라도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푸드를 떠올릴 것이다. 해변의 저택을 보면 당신은 운이 좋았나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라고 저런 집에 못 살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올바른 지각 선택을 하는 것이다. 행동은 지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면 그 일을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과속딱지를 떼었다면 화를 낼 수도 고마워할 수도 있다. 지각 선택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당신의 행동 선택을 유도한다. 앞 유리창 청소는 소리내서 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지닌 사고방식은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을 통해 드러난다. 다음 추월차선 포럼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예로 들어보겠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혼했습니다. 한동안 이 문제로 고민했지만 결혼을 한 번 더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 약혼녀는 멋진 여자고 최고의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녀를 최고로 사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성공이 보장되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실패가 예상되는가? 물론 이 남자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해보기로나 생각합니다처럼 자신감을 상실한 힘없는 단어가 보인다.
이런 종류의 언어는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잃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언어는 어떨까? 지난주 금요일에 약혼했습니다. 한동안 이 문제로 고민했지만 이번이 제 마지막 결혼이 되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약혼녀는 멋진 여자고 최고의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제가 그녀를 최고로 사랑해 줄 겁니다. 그렇군. 차이를 보라. 전자는 얄팍하고 후자는 견고하다. 둘 다 같은 내용을 담은 듯 보이지만 하나는 실패를, 하나는 성공을 암시한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영향력이 있다. 만약 뇌수술을 앞둔 의사가 수술 전에 제 생각에 제가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지각이 반영된 언어 및 생각을 고치는 일은 자동차 앞 유리를 깨끗이 닦고 시야 너머의 세상을 보는 일과 비슷하다. 지각 선택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나는 절대로, 나는 못해, 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더 나은 언어를 사용하는가, 가능해,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뭐뭐를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당신의 세계가 절대로나 할 수 없어와 같은 단어로 뒤덮여 있다면 어떻겠는가? 당신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한 달에 100만 달러를 버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물론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 사람의 앞 유리창이 당신의 것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바람직한 지각 선택은 바람직한 행동 선택을 낳는다. 지각을 바꾸면 미래의 행동이 바뀐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부와 돈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은퇴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라. 부자가 되기 위해 나이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라. 직장에 다니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믿어라. 주식시장은 부자가 되기 위해 믿을 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라. 오늘부터 단지 몇 년 안에 은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오래된 믿음 위에 새로운 믿음을 더 씌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새로운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 수단, 사람들을 찾아라. 내 경우에는 빠르게 부를 얻고 빠르게 부자 되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았다. 나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19세짜리 부자 따위는 찾아다니지 않는다. 대신 24세짜리 백만상자 발명가, 사업가, 작가, 그리고 웹사이트 개설자를 찾았다. 특별한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함은 사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과 믿음을 가진 채로는 발견할 수 없다. 나는 뮤추얼 펀드 투자해서 부자가 된 19세짜리 부자 따윈 찾아야 되지 않아? 어쨌든 이 아이도 짧은 기간 안에 부자가 된 사람인데 왜 19세짜리 부자 따위라고 표현을 했을까? 운전자를 위한 조언, 나은 선택과 나은 인생. 부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지각 선택을 옳게 하고 있는 걸까? 옳은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내 선택이 내 꿈을 배반하거나 더 나은 인생을 볼 수 없도록 내 시야를 가리고 있진 않은가? 나는 희생자가 되기로 선택했나? 아니면 승리자가 되기로 선택했나? 나는 도전을 포기하기로 선택했나? 아니면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은 선택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부를 향한 추월차선 차는 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선택 위를 달린다. 당신은 결정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전략을 활용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최악의 결과 분석,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 최악의 결과 분석법은 위험한 우회로와 반역적인 선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대로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리스는
다양한 만일의 사태를 고려해 중요한 결정을 더 나은 방법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두 가지 전략은 위험한 선택 방지 및 올바른 선택 촉진 가운데 하나의 효과를 발휘한다. 최악의 결과 분석. 첫 번째 의사결정 도구는 최악의 결과 분석법이다. 이 전략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과 잠재적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 분석법에 따르면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 이 선택에 따른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 정도 리스트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위의 질문들이 다소 길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분석 과정은 몇 초를 넘겨서는 안 된다. 펜이나 종이도 필요 없고 그저 머리와 정상적인 지각 선택만 있으면 된다. YWWA를 활용하면 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반역의 길은 그냥 지나칠 수 있다.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 힘든 결정 때문에 씨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루는 A를 선택했다가 다음날 허둥대며 B로 바꿨을 수도 있다. 힘든 결정을 내리는 일이 단순히 가장 큰 숫자를 고르는 일만큼 쉽다면 멋지지 않겠는가? 두 번째 의사결정 도구를 활용하면 중요한 결정을 서로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이란 이런 것들이다. 이사를 갈까? 그냥 살까? 그만둘까? 계속할까? 학교로 돌아갈까? 말까?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활용하려면 종이와 연필만 있으면 된다.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가 웹이 대신 계산해 주는 결과만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활용하는 도구이므로 1년에 몇 번밖에 사용하지 않겠지만 반면 최악의 상황 분석법은 매일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쉬워진다. 매트릭스로 결정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리해 우선순위로 배열한 후 각각의 결정이 갖는 가치에 따라 점수를 매기면 되기 때문이다. 가치가 높을수록 더 나은 결정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나 피닉스 중 한 곳으로 이사한다는 선택을 내릴 경우 이 분석법을 이용하여 디트로이트는 88, 피닉스는 93이라는 단순한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숫자를 근거로 피닉스를 선택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 WATM은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므로 어떤 선택에 대해 당신의 선호도가 더 높은지 판단하기에 유용하다. WATM을 활용하려면 최소 2가지의 선택지가 필요하며 그 이상도 적용 가능하다. 당신이 실제로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으며 피닉스로 이사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치자.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루는 이사를 가고 싶다가도 다음 날이면 그대로 살고 싶다. 보통 이런 고민은 각각의 선택지에 너무 많은 결정 요인이 존재할 때 생긴다. 연필과 종이를 집어들어라. 종이에 3개의 열을 만들고 첫 번째 열의 머릿부분에 요인, 그리고 다음 두 선택지에는 각각 디트로이트, 피닉스라고 적어라. 둘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날씨, 학교, 생활비. 가족으로부터의 거리,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정을 내리는데 관련된 모든 요인을 요인열에 적어라. 셋째, 각각의 결정 요인 옆에 결정에 미치는 중요도를 1부터 10 사이 숫자로 기재하라. 10이면 가장 중요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계절적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라면
날씨에 10점을 매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다 커서 굳이 좋은 학교를 찾을 필요가 별로 없다면 학교의 중요도는 3점쯤 될 것이다. 모든 요인의 중요도를 매겨라. 이제 WADM은 아래와 같은 모양일 것이다. 각각의 기준에 1부터 10까지 중요도를 매긴 후 각 선택사항을 결정 요인에 비춰볼 때 몇 등급이 되는지 1부터 10까지 매겨라. 디트로이트의 학교 시스템 2점을 준다 치자. 피닉스의 학교 시스템은 그보다 약간 낫다고 생각해서 3점을 준다고 치자. 디트로이트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하키팀인 레드윙스가 있으니 오락거리 요인에 5점을 주고 피닉스는 2점만 줄 수도 있다. 모든 요인에 대하여 등급을 매겨라. 이제 WADM은 다음과 같은 모양일 것이다. 다음 각각의 행에서 결정 요인에 매긴 중요도와 선택사항에 매긴 등급을 서로 곱하라. 예를 들어 오락거리 행에서 디트로이트는 40점, 피닉스는 16점을 얻었다. 모든 행에 같은 작업을 반복하라. 이제 WADM은 아래와 같은 모양일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가중치가 곱해진 열의 점수를 모두 더하는 것이다. 둘 중 더 높은 점수가 나온 쪽을 선호한다고 보면 된다. 이제 WADM은 아래와 같은 모양일 것이다. 더 적절한 선택. 앞의 예시를 통해 디트로이트가 232점으로 228점인 피닉스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므로 디트로이트에 남아있어야 한다. WADM은 요인별 중요도를 정직하게 판단할 수만 있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도구다. 나 역시도 살아가는데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WADM을 자주 활용해왔다. 이 매트릭스는 내가 피닉스로 이사해야 할 때라고 알려주었고 왜 지금이 회사를 팔아야 할 시기인지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으며 옳지 않은 사업 투자건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지도를 보면 수백만 개의 도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 동서남북으로 뻗은 도로, 대로 등 서로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길 말이다. 당신의 선택이 새로운 길을 발견해낼 테지만 그 길은 지름길이 될 수도 구불구불한 우회로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결정 도구는 부를 향한 여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시선을 백밀러에서 걷어라. 오늘은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이다. 맞다. 오늘은 어제의 당신이 걱정하던 바로 그 내일이다. 과거라는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시선을 백밀러에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앞을 보고 있지 않으면 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기억의 봉인을 해제하라. 기억은 선택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기억은 배반적이거나 아니면 축진적이다. 선택에 따른 영향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당신은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분류할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기록은 봉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평생 번 돈을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창업에 투자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했다면 실패의 기억은 촉진적이거나 배반적이거나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작용한다. 당신의 기억과 그 기억에 대한 지각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사업은 위험이 커 다시는 안 할 거야. 또는 다음번에는 프랜차이즈를 사지 말고 팔아야겠다. 전자는 배반적이고 후자는 촉진적이다. 당신은 실패와 과거를 규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내 실패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나는 실패를 미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활용했다.
이는 책임과 의무를 배우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는가? 도로를 질주하다가 사고로 죽을 뻔한 일을 겪은 후로 까딱하며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남았다. 나는 그런 느낌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억은 나를 변화시킴으로써 미래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했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기억은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학창시절에 운동의 젬병이었던 사실이 지금의 나 자신을 정의하진 않는다. 당신의 존재를 과거에 의존하여 정의한다면 당신은 미래에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서머리. 지각 선택이 행동 선택을 결정짓는다. 어떤 것을 지각하거나 지각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행동으로 옮기거나 옮기지 않기로 한 선택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미 어떤 지각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지각 선택을 수정할 수 있다. 최악의 결과 분석법을 활용하여 배반적 선택을 피할 수 있다.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활용하면 대안 및 선택에 따른 세부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중대한 결정을 보다 잘 내릴 수 있다. 과거는 촉진적일 수도 배반적일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과거에 묶여 꼼짝 못하고 있으면 미래에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없다.